우리 애랑 대화하다 보면 아주 화병이 나요. 연차를 왜 눈치 보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같은 이유로 늘 헤어집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 문제들에 대해서 저 탁수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립되는 사람들의 특징, 외로움의 뇌과학과 명리학이라는 주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정의부터 해야 돼요. 이런 학문적인 논의를 할 때는 내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개념 정리, 정의 내리는 것을 먼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논쟁이라는 걸 벌일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장동선 박사님의 그 영상에서 정의 내리신 거를 가져와 봤고요. 외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뇌과학적으로 고독이라는 거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상태, 약간 가을색 느낌 이런 거고, 외로움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외로움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자의적 외로움이 있고 타의적 외로움이 있어요. 자의적 외로움에는 물리적인 접근이 있는데 그냥 내가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사회와 고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와 관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의적인 내가 스스로 피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 있고요. 여기서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다룰 문제는 자의적 외로움이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군중 속의 외로움이다. 이게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인데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발적 고립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외로움의 원인을, 내가 PPT 써놓고도 좀 그렇긴 한데, 이 외로움의 원인은요,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PSTS라는 부위가 있어요. 타인의 행동의 의도와 맥락을 판단하는 영역인데요. 이게 한글로 말하면 후측, 상축, 두구라는 뇌 영역이에요. 이게 타인의 행동의 의도와 맥락을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영상에서 예를 들어 주신 거는, 제가 이렇게 펜을 들어요. 지금 끄적이는 펜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앞에서 펜을 들었을 때 흔히 하는 생각은, 저 사람이 뭘 적겠구나, 뭘 써서 나한테 보여주겠구나 등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PSTS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기능이 좀 떨어지면, 저놈이 지금 나를 찌르려고 해, 나한테 위협을 가하려고 해 와 같은 과한 부정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조현병? 이런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냥 나랑 이렇게 친했던 관계 혹은 직장 관계인 사람들 중에서 나랑 좀 거리가 있는데 날 보고 한번 막 이렇게 피식피식 웃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약간 사람이 봐도 앞뒤 정황을 고려해서 그 전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으면 이거를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죠. 쟤네가 지금 나의 뒷담화를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보고 웃은 거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미정씨 막 이럴 수 있잖아요. 해석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한 신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오해가 크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 PSTS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것이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내가 과잉 해석을 해서 과하게 대응하고 사람들이 나의 행동이나 어떤 내 전체의 상을 오해하게 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안 만나는 와중에 스트레스는 쌓이니까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독 행위를 하거든요. 이것이 외로움의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진다,
수면이 부족해지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아무 때나 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그냥 있는 그대로 폭식하고, 각종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유튜브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중독이라는 그런 뭐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마치 뭐 수원과 인하의 순환 상생처럼,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수원과 인하의 순환 상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악순환도 순환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거고, 과잉 반응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런 두 가지 증상이 과잉 반응 증후군이라는 거죠. 어, 뭐 야동 중독 그것도 맞아요. 흡연 중독, 알코올 중독, 예, 그런 것들 다. 그 중독 표현하실 때 순화해서 적어주세요. 수익 창출 안 돼요. 요거를 이제 오행적으로 뭐 사주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런 과잉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뇌의 부분을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그 활성화하는 방법은 1번 뇌수용 감각 활성화가 있고요. 2번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게 있고요. 3번 건강한 신체 상태 만들기가 있고, 4번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 만들기가 있는데, 명리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1번과 2번은 토의 어떤 문제로 기인한 거니까 그걸 해결하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그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수원과 인화, 그러니까 순환 상생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신체 상태 만들기고,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풀어보면 금생수와 목생화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 만들기는 오행의 희기와 격국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고립이라는 걸 문제로 인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것이 신체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사회로 복귀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들고 다른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건데, 사실 아까 말한 타인의 의도, 맥락, 표현 등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공감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은 우리 뇌에 있는 이 PSTS에 침을 놓고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수용 감각 활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내수용 감각 활성화가 뭐냐면 자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 영상에서 이제 장동선 박사님이 예를 들어주신 거는 호흡을, 맥박을 느껴라 라는 거거든요. 크게 숨을 들이쉬시고요. 내쉽니다. 천천히 가슴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단전으로 기운을 내립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분명히 화났는데,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나 그런 의도 아니야. 막 이렇게 발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런 내수용 감각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자기 상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물론 뭐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앞에서는 태연하게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까지 표현을 못하고 진짜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다른 감각의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건 기토의 영역이에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맥박을 체크하는, 내 감정을 체크하고 나의 생각을 체크하는 행위들이 내수용 감각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건 기토다 라는 거고,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를 쌓기 라는 게 있는데요. 금다토박이 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누가 수가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제 속된 표현으로 전문가들끼리 뒤에서 얘기할 때는 머리가 텅텅 비었다, 매광이다 이럴 때도 뭐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데, 요걸 이제 풀어야 돼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 쌓긴 뭐냐면은, 여자 언어 잘 몰라가지고 연애 못하는 연애 고자들 있거든요.
남자들 딱 봐도 지금 여자친구가 화난 것 같은데 눈치 없이 나 그럼 집에 간다 이렇게 하는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니까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센스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어떤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거거든요. 혹은 그냥 친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정황상. 근데 아무래도 제가 날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 항상 고백 공격을 받는 여성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제어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은 고백 공격을 여성분들이 받으셨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관계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친구로 지내고 싶어갖고 그 선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도가 지나쳐서 상대를 반하게 만들었잖아? 내가 상대한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고백을 했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없으면 응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약간 연애 고자여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색해지고 어색해지다가 그 주변 관계 다 끊어지고 그러는 거죠. 정진주 선생님께서 메타인지는 무토, 기토 다 중요한데 기토가 내면을 포커스하는 반면 무토는 외부 상황을 인지하게 해서 해석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뽕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거 맞아요. 메타인지 분석하는 방법, 그 프로그램 짤 때 그렇게 했어요. 오행의 각 요소들을 메타인지에다 넣어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걸로 메타인지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메타인지 각 그 무슨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발달돼 있으면은 직업 뭘 추천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직업 추천하는 어 뭐라 해야 돼? 챗봇을 만들었었고 그게 잘 팔렸죠. 예, 잘 맞았었고. 맞습니다. 기토 내면을 바라보는 거고 무토는 외면을 인식하는 거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 쌓기가 무토인데 그 데이터가 잘 쌓아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요거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건강한 신체 상태 만들기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내 환경에 적합하게 신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늘 관리하고, 그리고 한계점을 항상 경험해서 그 한계를 극복했을 때 신체가 더 강화되고 정신력이 강화되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체 상태 만들기잖아요. 그거는 각 사주마다 수원과 인화라는 것이 적용되었을 때 크게 순환을 이룬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능력이 좋다 그러면 인하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쟤는 타고난 게 골격이 아주 좋아 그러면은 뭐 수원이 잘 돼 있어서 그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금생수가 잘 되면 토국수가 잘 되고 그러면 예뻐요. 목생화가 잘 되면 토생금이 잘 되고 그러면 예뻐요. 그래서 요걸로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사주에서 이분 예쁘게 생겼는데 이분 키가 크시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 만들기는 오행의 희귀와 격국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뭘까요? 저는 조직에서는 자기가 조직 생활 잘하는 거고요. 가정에서는 서로 돕고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관계가 되는 것이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게 잘 공감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도 힘을 받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인데, 직장에서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혼자 못 드는 거 둘이 들을 수 있는 동료가 있을 때, 어제 원일 선생님이랑 같이 헬스장을 갔는데 원일 선생님이 이제 30kg 랩풀다운을 못 내리고 있을 때 제가 손가락을 탁 쳐서 선생님을 내리게 해줬을 때 이게 우리 둘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된 거예요. 요런 느낌. 그리고 강의나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이거 검토 한 번만 해주세요 했을 때 원일 선생님이 나의 뭐 허점, 논리적 허점을 찾아줬을 때, 밖에서 실수하지 말라고, 칠칠맞게 굴지 말라고 해서 격려해 줬을 때, 이런 게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겠죠. 개인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일 선생님이 랩풀다운 30kg를 못 내리고 있을 때 그 30kg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강한 손가락의 힘,
이게 이제 사회적 능력인 거잖아요. 제 개인의 능력, 강한 손가락. 그 다음에 직업적 능력으로 봤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우리 원일 선생님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윤택하게 쓰이는 거죠. 제가 김치가 떨어졌을 때 저에게 김치를 맛있게 담가주는 우리 어머니의 그 능력,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격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에 백날 있으면 뭐해? 그 능력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이제 격국이 만들어준다. 예, 그래서 상신과 상신의 기신, 구신과 격기신의 의미를 파악하면 이제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 만들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오행으로 세상의 이치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요. 인지라는 거를 한번 정의를 하자면요. 제가 지금부터 말할 인지는요. 내가 너를 봤다가 인지가 아니고요. 어떤 걸 인식했을 때 그 인식한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인지거든요. 음악이 파란색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맞죠? 음악이 파란색이야 이러지 않잖아. 음식이 시끄러워 이러지 않잖아요. 당신의 현재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하면은 문항수가 이렇게 있죠. 뭐 종종 뭐 가슴이 뛰고 이런 거는 외부자가 이 사람의 내부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거든요. 인식이라는 걸요, 보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커서는 아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말랑말랑하고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대 표현했을 때 흔히 뭐 좀 선배나 엄마나 뭐 아버지나 뭐 아니면 뭐 형제들이 그게 사랑이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쟤만 보면 자꾸 얼굴이 빨개져서 미칠 것 같아. 언니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좀 오그라들지만 그런 표현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실제 하는 현상. 그걸 내가 인지를 해. 기토로. 그리고 그걸 표현해야 되죠. 예. 근데 이 표현이 뭐 말랑말랑하고 어떻고 저떻고 해.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걸 보더니 그게 뭐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물가 뭐 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할 행동을 예측하세요. 예측해 보세요. 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야. 뭐 몇 bp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파월 아저씨가 요즘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외부의 자극을 내가 받아들여서 바르게 표현한다. 외부의 모습을 내가 바르게 인지해서 바르게 토해낸다. 아라고 물어보면 어라고 대답한다. 이게 바른 인지거든요. 음. 요걸 이해해 주시고 아까 여기서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흔히 하는 표현 어떤 이 개수와 정화라는 음의 수화는요. 생각할 수 있는 자극, 말, 행동, 현상 등을 느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생각으로 느끼든 감정으로 느끼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토로 내면화해서 구체적인 행동 및 어떤 언어적 표현, 행동적 표현, 논리적 표현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니 뭐 나는 쟤를 보면 막 뭐 얼굴이 빨개지고 요런 얘기를 했을 때 언니가 그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했죠. 이게 신계기갑의 과정이에요. 어. 신금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구체적 정리.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신금과 을목이에요. 그것을 개수와 정화로 드러나요. 신금이 개수를 생한다는 거는 이런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나 완성된 어떤 개념들을 받아들여서
개수라는 생각, 정화라는 창의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걸 기토로 내면화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간목이고 경금인 거예요. 그걸 내가 말과 글로 표현하면 간목인 거고 경금으로 표현하면 행동이나 실제 다른 삶을 형체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가 화가 났어. 어떤 현상과 행동들을 보고 굉장히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폈어. 그러면 이건 이제 경금으로 드러낸 그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그런 누군가의 표현이나 어떤 생산물, 예술품을 보고 누군가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 표현을 무토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화적 현상을 만드는구나. 이런 어떤 산업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이것이 문화가 되겠구나. 이것이 문명이 되겠구나. 라는 게 병화와 임수입니다. 우리가 토와 토의 문제라는 것은 신금이나 을목이 너무 많아서 혹은 부족해서 없어서 개수와 정화에 영향을 주고 그 개수와 정화에 영향을 줘서 기토가 토국수를 잘 못 받거나 화생토를 잘 못 받았을 때 간목이나 경금이라는 표현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지의 문제죠. 누가 나를 보고 귓속말을 하고 막 까르르 깔깔 웃어. 그러면은 이건 쟤네들이 지금 내 흉 보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탁수랑 같이 밥 먹을까? 아 그래 좋다. 쟤 치킨 좋아하니까 오늘 치킨 가서 먹을 수 있겠다. 와 이렇게 하고 웃을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 이들과 나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서로 위하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사람들이랑 나랑 긍정적인 관계야. 그거를 학습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지했을 때, 좋은 생각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을무병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저거 나 비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까 그게 을, 뭐, 기, 병,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을병의 관계인데 기토로 자의적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분명 나한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자의적으로 기토로 해석해서 을기가 왜곡이 된 거예요. 을무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지들끼리 쏙닥거렸는데 나를 보고 웃었어. 그러면은 같이 밥 먹으려고 지들끼리 좋아서 웃은 걸 수 있잖아. 근데 탁수 제 머리에 비듬 낀 거 봐봐 이러면서 웃었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소설 잘 쓰겠다 이러는 게 그 무기토가 태과돼서 생기는 문제, 뭐 돈후, 뭐 금다토박, 화다토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무기토의 문제를 수화의 문제에서 기인했냐, 목금의 문제에서 기인했냐, 요게 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만물은 지장간에 드러나거든요. 세상의 만물은 지장간에 드러난단 말이야.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변화는 지장간에 드러나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만물이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형성되는데요. 여기에 이런 환경에 인간이 개입돼서 인식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이거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라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예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무 때나 땡깡 부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죠. 이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야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표현법을 모르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을목이나 신금이에요, 여러분. 이런 을목이나 신금이 병화를 만들고 임수를 만드는데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가지고 김치 찾으면 안 되죠. 그게 신금과 임수의 짝이 맞는 거예요. 관계적 측면에서 선생님한테 뭐뭐 가르쳐 주세요는 되는데 밥 사주세요는 좀 과한 행동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 뭐 부모님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들. 그게 이제 을목과 병화거든요. 아까 간목이랑 경금은 올바른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올바른 표현. 간목이랑 경금. 을목과 경금이 무토랑 만나면 을목과 병화가 무토랑 만나서 경금이 나온다는 알죠? 여러분. 을병경 이런 얘기 하잖아요. 4월생, 4, 5월생이 을병경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을목과 병화를 가지고 무토로 사회적 인식을 해서 경금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할 때 이 경금이나 간목을 아까 인식과 바른 표현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간목과 경금이 인식에 따른 바른 행동과 표현이라면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현상을 인지해서 무토로 인지해서 바르게 표현하는 게 간목이랑 경금입니다. 신임의 사회적 환경을 무토로 인식해서 간목으로 바르게 표현하는 거고, 을병의 사회적 환경을 무토로 인식해서 경금으로 바르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금의 완성된 이론 체계를 개수로 받아들여서 개수로 이어받아 기토로 내면화해서 간목으로 표현한다. 말과 글로 배운 지식을 내가 올바르게 표현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행동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표현하는 것들. 내가 화가 났어. 그거를 이제 화났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화났는데 나는 너무 즐거워! 이러면서 화낼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화났다는 걸 자기가 자의적으로 즐겁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그게 이제 신금, 개수, 기토, 간목에서 요 부분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을목, 정화, 기토, 경금에서 이 을정이라는 또 신계라는 외부에서 완성된 자극이 잘못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간목이나 경금으로 드러날 때. 이게 이제 인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잘 해결하려면 내 감정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맥박을 세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화가 나는 감정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과 글로 배우거나 직접 느낀 것들을 상대와 서로 주고 받으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맥박이 올라가는 걸 애플워치로 내가 인지를 했어. 아, 내가 화났구나. 이런 게 화난 상태구나. 어, 혹시 외부에 자극이 많으신가요? 혹시 화난 상태는 아니신가요? 라고 애플워치가 분석해서 얘기해 줬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어떤 하나의 아까 말했던 요런 내수용 감각 활성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되게 완곡한 표현을 많이 즐기잖아요. 말을 좀 똑바로 하면 좋은데 항상 예의에 어긋날까봐 상대가 전체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기 위해서 완곡한 표현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문화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비언어적 표현의 다양하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 개인적인 영역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인데 우리는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자냐? 끝나고 뭐 해?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서스름 없이 얘기하고 끝나고서도 서로 소통하길 바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태에서는 이 비언어적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되게 오해할 수 있겠죠.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언어적 표현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표현할지 혹은 대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조직 관계 속에서의 올바른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경금으로 드러내는 것. 옛날에 뭐였죠? 고두심 씨였나? 포비돈 가슴에 발라서
여기가 아파 막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울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야. 신금, 임수, 무토, 간목이야. 포비돈 이렇게 치매 걸리셨는데 자기 마음이 아픈 걸 고두심신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드라마에서 포비돈 그 빨간 약 여기 가슴에 막 바르면서 여기가 아파. 마음이 아프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국민이 울었다고. 그게 신금이라는 제품을 신금이라는 제품을 시장성에 맞춰서 표현한 건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그게 잘 표현이 됐어. 어, 그게 잘 표현이 됐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임갑 같은 거예요. 그게 기임갑이야. 그게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요. 인지 부조하죠. 신, 임, 무, 갑해야 되는 거야. 포비도는 아플 때 상처에 바르는 행인데 가슴이 답답한 거랑 여기가 상처 난 거랑 치매 환자라서 구분을 못 하니까 그 인지적 부조화를 가지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전 국민을 울린 거잖아. 이해 좀 해줘. 제가 제 탓이죠, 뭐. 실제 통증과 감정의 통증에서의 오류, 포비도는 상처에 바르는 거니까 무토로 인식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픈 가슴의 통증을 잘못 이해하고 활용한 선례가 고두심 씨가 가슴에 빨간 약 바르고선 여기가 아파라고 한 행위다. 그게 잘 전달되긴 했지만 어쨌든 인지 부조하죠. 신임 무갑의 인지 부조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임기 갑 정도로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PSTS 활성화하는 방법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기토의 활성화를 시간적 흐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사회적 고립이라는 거요. 왜 생기냐면 나와 상대가 의미 있는 관계를 왜 못 맺냐면요. 과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예를 드는 게 그거더라고. SNS의 발달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자기 분수의 한계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리적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민과 귀족이 한 공간에 같이 안 살았죠. 공간적 분리가 돼 있죠. 물건도 계급화돼 있죠. 이게 감히 어떻게 양반의 물건이고 천민의 물건이고 이런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인지 부조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일도 없어요. 분수에 맞게 항상 행동을 하니까. 임금님도 암행 나가실 때 약간 양반댁 복장을 하지 용포를 두르고 나가시진 않잖아. 밤에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거지들이 그 드라마에서는 되게 예쁜 거지들이 나오고 잘생긴 거지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당시에 거지는 찐 거지란 말이야. 그냥 대충 누더기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몸에서 막 똥내 나고 입도 막 치아도 고르지도 않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관리를 못 받아가지고.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채우지 않고 나는 어느 대학 갈 거야 하고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되게 과잉 지원하는 자기 분수와 환경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월급이 250이야.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월급이 250이고 여자도 월급이 250이야. 근데 내 친구가 샤넬백을 샀어. 남자친구가 사줬겠지라는 추측을 하면서 그 샤넬백을 나도 사고 싶다고 질투하면서 내 남자친구한테 구박을 줘, 눈치를 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고립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그 앞에 얘기를 길게 했던 거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차를 안 사주세요. 이런 애들이 진짜 있더라. 쟤는 군대 와서 봐보니까 쟤는 나랑 같은 동네에서 아버지 어머니 수준도 비슷한데 쟤는 레인지로버 아버지가 사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레인지로버 안 사주는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었거든 군대에서. 너무나 쉽게 주변과 비교가 되는데
그게 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쉽게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무기토로 상황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상황 인식을 바르게 하질 못해요. 내 분수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해라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개수는 있고 간목이 있는데 이 개수가 신금의 생이라는 걸 받아야 간목이 을목으로 바뀌고 을목이 병화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잠깐 하자면 병화는 사회적 지위예요. 병화는 일종의 신분이에요, 신분. 음. 자축인묘에서 간목인 계수용신이나 간목영신이 사회적 지위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토로 자기 분수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내가 무슨 금수전이 흑수전이 이게 아니라 여기서 기토로 이 계절의 기토로 자기 분수 파악한다는 건 내가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는 교육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성취욕을 맛보는지, 뭘 완성했을 때 도파민이 뿜뿜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기토거든요. 이거를 뭔지를 알아차리려면 신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신금이 있으면 안 되고 병화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각 단계별로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서 만족감을 느끼고 여기서 내가 재미를 봤으니까 하나 더 알고 싶고 나아가고 하나 더 알고 싶고 나아갔을 때 차근차근 해서 신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뭐 무, 신, 개, 병 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의 환경과 내 행동은 차근차근 하는 사람인데 무병으로 타인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자축인묘월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준비는 차근차근 하는데 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마치 내가 저걸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마찬가지예요. 가령 저는 신월의 기토잖아요. 근데 신월의 뭐 무토라고 칩시다. 신월의 무토라고 쳐요. 그리고 천간에 임수도 있어. 어, 그리고 뭐 정화도 있어. 그리고 을목도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만 봤을 땐 기토 빼고 다 있네요 하잖아요. 만약에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무토로 임수를 보는 거예요. 무토로 임수를 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정화랑 을목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나 좋은 거 하다가도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글로 한 방에 가려는 욕구가 이렇게 무기토가 바뀌었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점을 찍는데 견뎌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 이게 무토랑 기토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무토랑 기토가 조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니, 해결책이 그거라니까. 조합이 안 맞으면 시간을 견디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는 걸 못 견디니까 문제지. 마치 그 옛날에 마시멜로 이야기 그것처럼 시간을 못 견디는 거야. 더 좋은 걸 빨리 먹고 싶어 갖고. 무기토의 활성화는 자기 내면을 보면 돼요. 자기 내면을 보면 된다고. 그걸 못 견디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걸 해소해야 되니까 뭔가 중독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방송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요, 뭐 파이어족, 내 집 마련, 이런 얘기,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고, 월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집 마련, 파이어족, 월천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시간대에 희생하는 게 뭔지는 모른다? 파이어족이 돼요. 일찍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40대부터 편하게 살 수 있어. 이 사람이 잃은 건 뭐예요? 젊음이에요. 20, 30대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친구들이랑 노는 거. 친구들이랑 즐길 거 안 즐기고 자기 직업에 몰빵해가지고 파이어족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파이어족 막상 달성하고 나면은 나랑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파이어족을 성공했다 칩시다. 근데 내 연령대, 내 주변에 나랑 감성이 맞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냐고. 없다고.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이요. 그러니까 2014년, 15년 이때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다들 아시죠, 롤은? 롤이 5명이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롤을 재밌게 하려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 5명과 한 PC방에 나란히 앉아서 게임을 해야 재밌거든요. 파이어족은 5명을 못 모아. 파이어족은 5명을 못 모은다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정말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면 5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월천도 마찬가지. 월천도 마찬가지. 이게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원일쌤이나 뭐 하선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로 지향하는 점이 같잖아요. 뭔가 명리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꿈을 펼치고 싶다. 나 우리는 이런 걸 했을 때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목표에 대해서 되게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제 좀 많이 자서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딱 정확하게 6시에 일어나서 막 뛰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시간까지 방송을 하는데도 즐거워요. 이런 거 막 전달하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막 이거 PPT 하면서 너무 재밌게 준비를 했고 아까 와이프 퇴근해서 같이 치킨 먹으면서 재밌었어요. 나 오늘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같이 공감할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음. 물론 뭐 제가 그 와중에 어렸을 때 잘못 삐끗해서 만들어 놓은 내 집 마련을 해 놓은 게 삐끗해 갖고 역전세 나서 제 앞으로 빚도 있고 월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명리로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가족을 등지고 저만 열심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만 이걸 지향하면서 제가 잃은 게 되게 많아요. 건강도 좀 잃었고 가족 관계 같은 것도 많이 안 좋아질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게 안 일어나려면 내가 이런 인지를 잘 해야 된다. 내가 어떨 때 힘들고 어떨 때 잘 활동하고 하는지 나를 잘 아는 것. JT님이 사주 배우면 메타인지 절로 되겠네요. 맞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돼요,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번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진 못해요. 그냥 화가 나지만, 너는 지금 안 될 걸 되게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거다라고 인지해서 이걸 가라앉히는 그 과정은 여전히 필요해요. 애초에 삐뚤어져 있는 거라서. 그치만 그걸로 이제 실수를 만들진 않겠죠. 건강한 신체. 당연히 건강한 정신이 깃들려면 건강한 신체를 갖춰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신체를 갖추는 건 뭐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와 행동을 고루고루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수원과 인하가 되었을 때 건강한 신체가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갑정의 목생화를 인화라고 하고요. 경계의 금생수를 수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갑정의 인화와 경계의 수원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 정신과 치료 같은 거 할 때 운동하세요. 쉽게 이불자리 정리부터 하세요. 그리고 행동치료부터 하잖아요. 다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기 때문이고 장동선 박사님 방송 중에서 다른 거 보면은 신경가소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신경세포가 생성된대요. 근데 그 신경세포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운동 직후에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이 신경세포의 가소성, 즉 연결이 되면서 이 신경세포가 생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운동만 하면 생성된 신경세포가 시간이 지나서 금방 없어져 버리고 운동하고 나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생산활동, 생각하는 사고활동을 하면 그게 신경가소성으로 연결이 되면서 신경세포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건강한 육체적 활동을 하고 나면 그걸 내면화할 수 있는 경계의 금생수, 갑정의 목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가소성의 함정이 또 뭐냐면 운동하고 학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누군가 그러니까 저처럼 타인이 얘기해주는 인강을 듣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사고라는 걸 해야 돼요. 사회관계 오행의 희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걸 텐데 묘진 사오월은 을병이 맞아야 되고요. 자축인묘월은 개갑이 맞아야 되고 오미 신유월은 정경이 맞아야 되고 유술해자는 신임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희예요, 희.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갖춰서 사회적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든다. 학생은 학생답고, 엄마는 엄마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조직원은 조직원답고, 사장은 사장다웠을 때,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췄을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사회관계, 격국의 구응성패를 설명을 드릴게요. 능력이 갖췄으면 능력을 올바르게 써야 되겠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벌써 옛날에 이것도 그때 장동선 박사님의 궁금한 내 그걸 보고선 했던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 라이브 보시면은 썸네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고 상세 내용에도 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윤택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건데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부모한테 받은 거는 부모가 나한테 바라는 어떤 행위가 있겠죠.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러니까 회사나 가정에서 나한테 지원을 하는 데에는 그에 마땅한 바램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근데 그 바램에서 어긋났을 때 가정이나 조직으로부터 좀 배척당할 수 있겠죠. 뭐 부모님은 나를 버리진 않겠지만 미워하실 수는 있잖아요. 자식을 보고 화를 안 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부양의 의무도 지잖아요. 내 밥값을 해야 내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서로 상호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는 이런 거다. 서로 행동을 격려해 줬으면 나도 우리 조직원들을 격려하자. 상신과 상신의 기신. 내가 성과를 만들어서 조직으로부터 격려를 받자. 구신과 격기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 만들기라는 거는 내가 내 존재만으로도 인정받고 공감되고 사랑받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존재만으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도 상대를 상대의 존재만으로도 인정해줘야 돼요. 상대를 무시하고 곡해하면 안 된다고. 역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엄마가 내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회적 고립을 주의하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악행일 수 있고 상대를 망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면 걔는 등신이 되거든요, 바보 등신이. 왜냐면 엄마 아빠가 밥까지 떠먹여 줬으니까 걔는 밥도 못 먹는 바보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